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자막이 있어야지만 영상을 보시는 편인가요? 자막이 없어도 영상을 시청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자막이 있는 경우가 실제로 시청 집중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의 경우에도 자막의 존재 여부는 영상 시청 시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최근 드라마에는 작게나마 자막이 들어가 있는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의 결론은 자막이 없어도 영상을 시청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정말로 신기해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나라 중국인데요. 최근 중국 웨이보에는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자막이 없어도 드라마를 본다는 검색어가 인기 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검색어는 실시간 검색어 3위에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많은 중국인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이 그동안 한국 드라마에 자막이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유는 현재 중국에서 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상을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중국어 자막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반 중국인은 영상에 몰래 자막이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국 영화나 드라마에는 반드시 자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막이 없으면 작품을 안 보겠다는 중국인들까지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인들에게 자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인데요. 중국 영화나 드라마에 자막이 꼭 포함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중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동음이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다양한 언어의 동음이어 비율은 평균 4% 정도인데 반해 중국어는 7에서 12% 정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단순 수치상으로 2배가 더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가신 지 10년이 됐어요 라는 문장을 중국어로 듣는다고만 한다면 개미가 10년 동안 걸어 다녔어요로 착각할 수가 있고 잘 지내세요를 뒷꼬리즘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为什么中文影视剧要配字幕，而其他国家地区一般没有字幕？从语言上说，中文是视觉文字、表意文字，同样长度的字幕，中文字幕包含的意思更多。中文字幕平均每行15到16个汉字，所对应的英文剧长能达到40个字母左右。而且中文同音字、谐音字多，没有字幕容易产生歧义。除了避免歧义，中文影视剧加字幕也有其他原因。一方面是满足操不同语言的观众的需求，另外也是便于当局做政治审查。整体来说，字幕能提升国家的识字率。譬如马来西亚的上映电影字幕更是多达3条，依次是英语、中文、马来语。 두 번째는 중국 배우들의 방언과 언어 능력 때문입니다. 중국은 땅이 넓은 만큼 다양한 방언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방언이라고 한다면 비록 말투와 억양은 다르더라도 의사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어에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나라의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구사하는 단어의 차이가 극심한 옛날 제주도 사투리를 제외하면 비록 억양과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의 방언은 지역별로 서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방언끼리는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을 만큼 방언과 방언의 차이가 심합니다. 중국어의 표준어인 보통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중국의 방송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에 중국의 모든 방송에는 자막이 달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과거 중국 배우들과 비교하면 현재 중국 배우들의 발성 능력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책을 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요. 한국에서는 배우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연습도 하는데 반면에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의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중국 배우들은 표정과 몸짓 연기는 잘한다고 해도 목소리에 감정을 담는 배우가 적은 것도 자막을 사용하는데 한몫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부터 중국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녹음했음에도 이후에 전문 성우가 재녹음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 아이돌 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 다수를 차지하면서 팬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원하게 되니 좋지 않은 발음에도 녹음 후반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부터 중국에서 제작된 드라마와 영화에는 무조건 자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틱톡이나 다른 SNS의 쇼폼 영상에도 자막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이미 과거부터 익숙해진 이유로 이제는 자막이 없으면 영상 자체를 볼 수 없는 중국인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인들 입장에서 자막 없이도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한국의 이런 모습에 어떤 반응들을 보일까요? 한국 드라마 원작을 보기 전에는 모든 드라마에 자막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에만 자막이 있는 것 같다. 자막이 없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는 외국어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외에는 자막이 없다고 한다.
영화관에 가는 이유는 듣기 평가를 하려는 건가? 사실 중국 작품에 자막을 넣은 이유는 배우들의 대사가 형편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투리 때문에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국어는 표문자나 단어의 발음을 들어보면 의미를 알 수 있지만 중국어는 표의문자라 동음이어와 성음만화 조합이 필요하다. 자막이 없다는 것은 배우들의 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인데 솔직히 중국의 아이돌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는 자막을 읽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한국은 배우에 대한 요구사항도 높다 보니 배우들이 대사를 잘 구사하는데 오늘날 중국 프로그램은 자막을 보지 않는다면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건 중국 예능도 배워야 한다. 자막 없이 중국 드라마를 보면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황당하다. 국내 예능 드라마를 더빙해주신 더빙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듣기 테스트를 하는 느낌이다. 옛날 드라마는 보지 않아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 잘 들리지도 않아서 일하면서 드라마를 들을 수 없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의 언어는 자막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자막을 보면서 TV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자막과 탄막을 동시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배 속으로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도 자막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유튜브에 익숙한 세대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청각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이 자막이 없다는 이유로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은 자막이 있어야지만 영상 시청이 가능한 중국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막의 유무가 영상 시청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국가의 정부가 수수 이득을 위해서 국민을 버리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국가의 이미지만을 위해서 내린 결정으로 피해는 국민이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면 그것처럼 부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만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여 현재 대만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둬 일본산 식품 수입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일명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금수 조처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CPTPP는 일본 주도의 초대형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은 국가 간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인데 CPTPP는 기존의 FTA보다 더 큰 규모로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의 점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CPTPP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영토가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권에 영향이 끼칠 사항을 수락한 것입니다. 차이 총통은 국민투표를 통해 대만인들은 세계로 뻗어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대만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경제 무역 체제를 받아들일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 어디에서도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한다는 것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과 11월에는 일본에서 원산지를 속여서 수출한 조개와 장어로 중국산과 후쿠시마산 수산물들이 전 세계에 수출되는 참사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음에도 대만 정부는 외화벌이의 대만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TSMC를 통해 반도체 생산 국가로 올라가기 위한 일본도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본에 과할 정도로 충성하는 대만은 최근 한국까지 무시하다가 결국엔 일본에 크게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기 때문인데요. 대만의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일본에서 수입된 도치기현산 딸기에서 기준치를 심각할 정도로 웃도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도 일본에서 수입된 딸기에서 기준치 초과의 잔류농약이 발생하였지만 이처럼 심각한 수준은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대만이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까지 수입하기로 밝힌 2월 이후로 최초의 불합격이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일본의 딸기는 전량 폐기 처분이 되었는데요. 대만 측은 불합격의 원인이나 개선 방지책을 문서로 설명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일본 정부에서의 응답은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전에 같은 수치를 받은 딸기가 이미 대만의 백화점과 고급 레스토랑에 납품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일본에서 수입된 딸기에서는 기준치의 15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의 딸기는 기준치의 단 2배가 넘었을 뿐인데도 수입 불합격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만이 일본의 눈치를 보며 한국에만 유독 깐깐한 기준치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만이 기준치로 잡은 수치는 음식에 대해 깐깐하기로 알려진 미국의 기준치보다도 절반의 수치입니다. 한국의 딸기는 미국의 기준치에 맞추다 보니 대만에서 불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대만에서는 딸기 물량의 부족으로 딸기 가격이 금값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전의 기준치를 한참 넘었음에도 수입 허가가 내려진 딸기 때문에 유아와 노인을 중심으로 건강의 문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대만의 언론은 일본의 독딸기를 허가해준 총통을 반대한다면서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일본 농수산물 수입 반대 시위를 재조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대만은 급한 대로 한국의 딸기 수출량 증가를 요구하였지만 이미 일본산 딸기보다 좋은 품종으로 전 세계로 수출이 되다 보니 한국 농림부 입장에서는 내수로 소비될 딸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에 와서 대만이 한국에 매달려도 한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죠. 이와는 반대로 호주에서는 한국의 딸기 수입량을 꾸준히 늘리다가 현재는 한국에서 개발한 종자로 대규모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호주가 일본을 멀리하고 한국을 가까이 두면서 이득을 보게 된 상황입니다. 대만의 이러한 상황은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무능한 정부가 당장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뭐든지 한국산이 더 맛있다는 간단한 진리는 모르는 대만. 일본산이 프리미엄이라는 사실은 과거에 이미 없어진 것일까? 요즘은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야 해. 농약은 물론이고 유전자 조작 음식은 정말 조심해야 해. 내 아이는 아토피가 심해서 무조건 유기농을 먹이고 있는데 일본 농수산물은 쳐다도 안 봐야겠어. 지금 대만 총통은 무슨 생각할까? 지금이라도 한국에 잘못했다고 할까라는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농수산물의 위험성은 후쿠시마 이외에도 이미 수치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수입해온 농수산물을 원산지를 속여 다시 재수출하거나 자국민들에게 납품하는 일도 최근 몇 달간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국가인 일본을 선택한 대만의 상황은 안 봐도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순간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